도시 외곽의 낡은 뒷골목 쓰레기 수거장 옆에는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썩은 음식물과 쇠붙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김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폐기물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알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재산을 노린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은서는 구화 아닌 구화로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재산을 노린 계모 최수진과 그녀의 딸 최유리는 은서를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수진은 은서의 부모님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마저 가로채고 은서를 학대했다. 유리는 은서를 하녀처럼 부리며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은서를 집에서 내쫓았고 은서는 폐기물 더미를 뒤졌을 만한 물건을 찾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들었다. 이게 뭐야? 왜 아직도 이것밖에 못 찾았어?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죽어버리는 게 나아. 수진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유리는 은서에게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며 비웃었다. 은서는 그들의 조롱과 학대에 익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애써 숨기려 했다. 그녀는 오늘도 폐기물 더미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은 낡은 폐기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가방 하나가 들어왔다. 가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묘하게 고급스러워 보였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 가방 안에 뭔가 귀중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했다. 가방은 그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희미한 희망으로 고동쳤다. 이 가방이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가방에 닿으려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요이 아가씨, 그거 내가 먼저 봤는데. 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총명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이재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 씨라고 불렀다. 그는 이 동네 폐기물 더미를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다니는 노숙자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던 거대한 기업의 CEO였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민은 은서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은서를 하찮게 여기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은서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봤다고 생각해서.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재민에게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가방을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재민은 은서에게 다가가 낡은 천 가방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봐 아가씨, 당신은 나보다 더 필요한 것 같군. 가져가. 하지만 명심해. 이 가방 안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열지 마.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김은서는 이재민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낡은 천 가방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경고는 은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 가방 안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열지 마. 은서는 가방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경고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다. 은서는 폐기물 더미를 떠나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비좁은 쪽방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 밤새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의 표면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묘하게 정교해 보였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는 재민이 언급했던 위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져 나왔다. 은서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치로 부수거나 쇠지렛대로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자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복잡한 숫자 배열이 새겨져 있었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 상자가 단순한 금속 상자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자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이재민은 은서에게 가방을 건넨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서의 창백한 얼굴과 강인한 눈빛이 맴돌았다. 그는 은서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강인함을 보았다. 재민은 자신의 삶이 과거의 복수심으로 인해 너무나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안겨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재민은 겉으로는 여전히 떠돌이 이씨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폐기물 더미를 뒤지고 밤에는 낡은 여관방에서 지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던 거대한 기업의 CEO였다. 그의 이름은 신성그룹의 회장 이재민. 그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는 은서가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폐기물 더미를 뒤졌을 만한 물건을 찾아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재민이 폐기물 더미에서 주운 낡은 시계를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재민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는 시계 수리 전문가 같았다. 은서는 재민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재민에게 자신이 가진 금속 상자를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은서는 재민에게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금속 상자를 보여주었다. 아저씨, 혹시 이것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제가 폐기물 더미에서 주웠는데 이게 잘 열리지 않아서요. 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재민은 은서가 내민 금속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비밀 금고였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복수 계획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서가 이 상자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상자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보았다. 그것은 신성그룹의 비밀 로고였다. 재민은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상자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질문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폐기물 더미에서 주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재민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보았다. 김은서는 이재민 아저씨가 자신이 발견한 금속 상자를 보고 놀랐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은서는 그가 이 상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재민은 은서에게 상자를 어디서 찾았는지, 그리고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은서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폐기물 더미에서 주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재민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보았다. 재민은 은서의 앞에서 금속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과 숫자 배열을 유심히 살폈다. 은서는 재민의 손놀림이 매우 섬세하고 능숙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떠돌이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자를 여는 방법을 아는 듯했다. 재민은 상자의 특정 부분을 만지고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을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상자문이 조용히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편지 묶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서는 사진과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재민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은서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이 사진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시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재민을 향했다. 재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로 가득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딸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신성그룹의 회장 이재민이며 은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과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서는 재민의 고백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계모 최수진과 그녀의 딸 최유리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학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은서는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이를 갈았다. 재민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아빠는 너를 지킬 것이다. 아빠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나를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은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품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재민은 은서와 함께 자신의 복수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는 은서가 가진 지혜와 강인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금속 상자 안에서 발견된 USB를 꺼냈다. USB 안에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함께 재민의 재산을 빼돌리고 그를 파멸시킨 진범 강태호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재민의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신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는 재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최수진과 유리를 이용했던 것이 분명했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와 강태호의 배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태호가 겉으로는 선량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은서는 재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기꾼들이 강태호와 최수진 유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김은서는 이재민 아저씨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신성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와 강태호의 배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태호가 겉으로는 선량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은서는 재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기꾼들이 강태호와 계모 최수진, 그리고 이복동생 최유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은서가 가진 지혜와 강인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금속 상자 안에서 발견된 USB를 꺼냈다. USB 안에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함께 강태호가 재민의 재산을 빼돌리고 그를 파멸시킨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재민의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신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는 재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최수진과 유리를 이용했던 것이 분명했다. 한편 계모 최수진과 최유리는 은서가 갑자기 사라지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은서가 재민에게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은서가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최수진은 유리를 시켜 은서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했다. 강태호는 재민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은서가 그를 만나 자신의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광분했다. 그는 재민과 은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변호사 박준영을 통해 재민과 은서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박준영은 강태호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강태호는 언론에 재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성그룹의 주가를 조작하여 재민을 몰아내려 했다. 그는 재민이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은서를 비난하며
그녀가 재민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목표는 재민과 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신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재민은 강태호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밤낮 없이 강태호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신성그룹의 주가를 방어했다. 은서는 재민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이용하여 강태호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태호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신성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은서는 재민의 과거를 치유하고 그에게 잃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재민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재민을 도왔고 재민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재민과 은서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재민과 은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최수진과 유리를 이용하여 은서를 협박하려 했다. 그는 은서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은서는 강태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호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재민과 함께 강태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아버지의 미래,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은서는 이재민 회장과 함께 강태호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강태호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재민은 은서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호와 그의 변호사 박준영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재민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강태호는 재민과 은서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강태호는 재민과 은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재민과 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김은서 내년은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민 내 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강태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변호사 박준영에게 재민과 은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박준영은 강태호의 지시를 받고 신성그룹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신성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박준영은 언론에 재민과 은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홀이라는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은서는 박준영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신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은서는 재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아빠 박준영 변호사가 신성그룹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빠를 블랙홀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강태호와 박준영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은서야, 너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신성그룹을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재민의 눈빛은 은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재민과 은서는 신성그룹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은서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박준영에게 포착되었다. 박준영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재민과 은서에게 총을 겨눴다. 재민은 은서를 보호하며 박준영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은서는 재민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은서의 계모 최수진과 그녀의 딸 최유리가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준영과 강태호의 지시를 받고 은서의 비밀 금고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은서, 너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네 아버지를 죽인 돈을 숨기고 있었어. 수진이 소리치며 은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과 분노로 가득했다. 은서는 계모와 이복 동생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박준영은 최수진과 유리가 나타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이용하여 은서와 재민을 공격하려 했다. 재민은 은서를 보호하며 계모와 이복 동생 그리고 박준영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은서는 재민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강호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호 아저씨는 재민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태호와 박준영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박준영과 그의 사병들 그리고 최수진과 유리를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은서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재민은 은서를 꽉 안아주었다. 은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계모와 이복 동생의 배신에 흐느꼈다. 재민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은서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다정했다. 은서의 손에는 강태호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은서는 이재민 회장과 함께 박준영 변호사의 마지막 공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박준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재민 회장은 은서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경찰 특수부대는 박준영과 그의 사병들 그리고 최수진과 최유리까지 모두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재민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박준영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재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영의 추악한 범죄와 신성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은서의 가족을 파멸시킨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 비자금 내역 강태호와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은서의 부모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재민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박준영과 강태호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이재민 회장과 은서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강태호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재민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신성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강태호 회장과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재민 회장과 은서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재민 김은서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재민 회장과 은서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신성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강태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민 회장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은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계모 최수진과 이복동생 최유리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김영철 아저씨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서는 김영철 아저씨의 죽음이 신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은서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진실의 사도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은서의 능력이 어떻게 이재민 회장을 돕고 강태호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서는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민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태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재민 회장과 은서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재민 회장과 은서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민 회장은 강태호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은서는 이재민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민 회장은 김은서의 손을 꽉 잡고 강태호 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숨겨진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은서의 눈빛은 강태호에 대한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강태호가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은서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태호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재민 회장과 은서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재민 회장과 은서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재민 회장과 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재민 회장과 은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이재민 회장은 강태호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재민 회장과 은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김영철 아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신성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강태호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신성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강태호 회장은 언론에 재민 회장과 은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홀이라는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이재민 회장과 은서는 신성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은서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강태호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강태호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재민 회장과 은서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재민 회장과 은서가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재민 회장은 은서를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은서는 재민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김영철 아저씨는 재민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태호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재민 회장과 은서를 보호했다. 은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태호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재민 회장과 김은서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강태호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태호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은서의 용기와 재민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강태호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은서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서와 재민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호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은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재민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성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은서의 부모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민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준영 변호사가 어떻게 강태호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성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호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태호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서와 재민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서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서는 강태호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강태호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호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태우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신성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박준영 변호사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은서는 병원에서 회복 후 아버지 재민 회장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복수를 이루었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신성그룹의 사회 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재민 회장은 은서와 함께 신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태호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재민 회장은 은서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정부와 회장이라는 틀에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부녀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이강우 아저씨는 신성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하여 은서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은서의 부모님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폐기물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금속 상자에서 시작되었다. 한 가난한 소녀의 용기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은서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